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 시간 때는 토지 이용도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토지 피복도 이용을 해서 한번 해 볼게요. 보십시다. 저희 토지 피복도는 여기 환경공간 정보 서비스 egs.me.gr.go.kr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로그인을 하셔서 자료 제공, 그다음에 자료 신청 내역 여기로 가셔가지고 신청서 작성을 누르시고 만약에 원하는 신청명 작성을 해주시고 다음에 토지 피복도 다음에 도엽 종류 세분류 해주시고 최근 거 전국 자료 다음에 충청남도 다음에 예산군 예산읍으로 한정을 짓고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5건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모두 전체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렇게 전체 이동했으면 등록합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고요. 저장 목록에 가셔서 동의 후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죠. 학교고 기간면 국립공주대학교 다음에 부서명 조경학과 다음에 학술연구 생태계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 받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창이 뜨게 되거든요. 되게 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진행 상태가 뜹니다. 다운로드 해볼게요. 전체 다운로드. 네, 빠르게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일단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이 정도 되는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폴더를 여시고 생태통로 수업 자료 안에 새로운 폴더 하나 더 여시고 토지 피복 그다음에 뒤에 예산이라고 여러분 각자 위치 적고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여기에 풀기로 해주겠고요. 추가된 날짜 여기로 전체 다운로드를 하셔서 복사 해주셔서 아까 예산 피복 자료에 이건 삭제를 하시고 복사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쉐입 파일이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탐색기에 가셔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폴더로 가셔서 종류로 분류를 시키고 쉐입 파일만 선택 15개 파일 선택을 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행정구역을 위로 좀 올려볼까요? 선택해서 드래그 해주시고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네, 요게 잠깐 저희 지도를 하나 넣어볼까요? 저는 구글 위성 영상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온 것 같고요. 위성 영상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회색 쪽 해주시고 투명도만 해주셔서 어플라이 눌러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토지 피복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요 토지 피복도를 하나로 여러 개의 벡터 레이어를 융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셔서 벡터 누르시면은 데이터 관리 도구 안에 벡터 레이어 병합 있습니다. 여기 여시면 입력 레이어에 선택을 하셔서 원하시는 만큼 Shift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번호로 된 벡터 레이어를 선택 켜고 끄기 해주시고 OK 눌러줍니다. 대상 좌표계는 5179로 해주시고요. 임시 레이어 생성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벡터 레이어 새로운 산출물이 됐고요. 이거는 하나로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요 그룹 레이어에 그룹 추가 눌러주시고요. 토지 피복 원본이라고 해놓고 꺼주겠습니다. 자, 병합한 산출물 레이어에 여기 바퀴벌레 모양이 있네요. 이거는 뭐라고요? 임시 스크래치 레이어. 이거를 끄면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셨으면 파일이 제대로 들어왔다 확인이 되셨으면은 내보내기 누르셔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고 E3 쉐입 파일 눌러주시고 파일 이름에 적당하게 생태 통로 수업 자료 가셔서 토지 피복 통합 예산 통합 이렇게 누르주시고 요건 건들지 않고 OK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저장된 임시 파일이 아닌 저장된 파일이 뜨고요. 병합한 산출물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한번 토지 피복도 우클릭 하셔가지고 속성 테이블 열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L1, 그다음에 L2, L3 이렇게 열리고요. 이게 뭐냐면 코드 번호입니다. 우리 아까 인터넷에 가셔서 여기 토지 피복 환경공간 정보 서비스 환경 주제도 안에 토지 피복을 눌러봅니다. 죄송해요. 시스템 소개 토지 피복 여시면 토지 피복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인공위성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일이 정리한 파일입니다. 이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7개 항목, 22개 항목, 41개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를 L1이라고 하고요. 중분류를 L2, 세분류를 L3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가 1땡땡으로 시작된다. 뒤가 00이다. 그러면 대분류고 두 번째 자리까지 있다. 숫자가. 그러면 중분류. 세 번째 숫자까지 111, 112가 있다라고 하면 세분류입니다. 저희는 중분류까지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L2로 가시면은 여기 L2 이렇게 나눠져 있죠. L2를 가지고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여기에 경관 요소에 따른 마찰 계수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이동근 교수님이 정리해주신 경관 요소에 따른 마찰 계수를 이렇게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분류에 의거하여 마찰 계수를 매핑을 해놨는데요. 이 마찰 계수가 뭐냐면 그 야생 동물이 물이나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시가지는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높은 값을 매기고요.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적은 값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그 가는 길이 가장 낮은 길을 선택하게끔 하는 분석 방법, 최소 비용 경로 분석 방법을 저희가 쓸 거기 때문에 이 마찰 계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분류에 의거를 해서 토지 피복 요거를 하나의 열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거를 요렇게 복사를 해서요.
엑셀 파일에 여셔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서식들은 필요가 없으니 주변 서식에 맞춰서 그냥 넣어주시고요. 저희 여기 L2 네임을 넣어주시고 중분류에 L2 네임, 그 다음에 중분류 코드에는 L2 코드를 넣어주십니다. 마찰 계수는 resistant coefficient이기 때문에 RECO로 넣어주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생태통로 수업 자료에 경관 중분류에 따른 값으로 해주겠습니다. 이게 뭐였죠? 마찰계수. 네, 죄송합니다. 마찰계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CSV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이것도 끄겠습니다. 끄고요.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은 요거를 토지 피복 우클릭하셔서 속성 테이블 열기가 아니라 속성 여시고 결합 왼쪽 테이블 왼쪽 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결합 탭이 있습니다. 결합 탭에 플러스 눌러줍니다. 결합 레이어 선택하라고 하네요. 요걸 들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끄시고 여기 색종이 데이터 소스 관리자 여셔서 다섯 번째 탭인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선택합니다. 파일을 아까 텍스트 여기 중분류에 따른 마찰 계수 CSV를 파일을 열어주고요. 여기 코딩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적정한 거 여러분 선택을 해주셔서 저는 UTF-8이니까 적정하게 되네요. XY 좌표는 없습니다. 도형만 없고요. 그래서 도형 없음으로 해주시고 추가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토지 피복 예산 통합 레이어에 가셔서 속성 들어가셔서 결합 탭에 가시고 하단에 새 결합 추가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결합 레이어에 테이블 마찰 계수 테이블 눌러주시고 결합 테이블을 코드로 맞춰주겠습니다. L2 코드, L2 코드 이렇게 맞춰주시고 OK 눌러주시고 어플라이 누른 다음에 OK 눌러주시고 다시 속성 테이블 여시면 끝에 가시면 마찰 계수 이렇게 떨어집니다. 적정하게 다 들어온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안 들어온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탭을 눌러주시면 0이 그 빈칸이 없는 이상 첫째 줄부터 꽉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없는 거 확인하고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 값에 의해서 이 shape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바꿔보겠습니다. 토지 피복 예산 통합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고 여기는 그 마찰 계수라고 해볼까요? 마찰 계수 예산 해주시고 여기 인코딩 아래 내보내기 옵션에 여기 L2만 남기시고 모두 해제해 주시고 L2 코드 네임이랑 그 다음에 L2 코드 네임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찰 계수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약간 끄고 속성 테이블 마찰 계수를 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희 요거 코드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코드 이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필드 계산기 여셔서요. 기존 필드를 업데이트 하시고 중분류에 이 코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다음에 새로운 필드 해주시고 산출 필드 이름을 마찰계수 RE 코드 해서 RE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 선택하는 데 가셔서 제일 밑에 필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분류에 선택을 해주시고 요거 누르시면은 값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오케이 잘 들어왔으면 정수 32비트 맞는 것 같고 산출 길이 정확도 뭐 이 정도 해서 넘어갑니다. 오케이 눌러줍니다. 네, 그럼 요렇게 오른쪽 배열이 되고요. 왼쪽 배열은 저희가 뭐라고 했죠? 문자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중분류에 이거 필요 없으니까 필드 삭제 아이콘 선택하셔서 중분류에 삭제를 해주시면 정리가 되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네, 그다음에 색연필을 한 번 더 눌러가지고 편집을 다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죠. 자, 마찰계수 레이어 가셔서 더블 클릭 해주시고 세 번째 탭 심볼에 가셔서 분류값 사용해 주시고 분류를 그 아래에 분류 버튼 눌러줍니다. 죄송해요. L2 아리코 값을 넣고 모두 일단 삭제를 하고 분류 눌러줍니다. 그러면 분류가 쫙 되죠.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값을 해서 어플라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찰 개수별로 뜨겠죠? 자, 이 마찰 개수 쉐입 파일, 폴리곤으로 구성된 이 파일을 레스터 파일로 전환을 해야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스터화 해보겠습니다. 공간 처리 툴박스에 가셔서 검색창에 레스터화 치시면 여기 G 달의 벡터 변환 아래에 벡터를 레스터로 있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이렇게 열리고요. 입력 레이어를 마찰계수 넣으시고 버닝 값에 사용한 필드 당연히 RE core 숫자 값만 나오겠죠. 숫자 1, 2, 3으로 뜨죠. 버니날 고정값은 삭제하고요. 산출 레스터 크기 단위는 좌표계 단위, 미터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비하고 수평 해상도는 이제 도착점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도착점 또 이제 새 쉐이퍼 파일 레이어 클릭을 해주셔서 파일 이름 해주셔서 도착점 레이어가 파일이 있어서 파일의 도착점 네, 일단 탐색점 여셔서 도착점 넣어주시고 도형 유형을 멀티 포인트로 해주시고 5179로 넣어주시고 뭐 아이디 이거 텍스트 네, 뭐 요거는 안 건들고 오케이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도착점 만들어지고요. 도착점 이제 수정해야 되니까 편집 모드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편집 모드 켜고 끄기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포인트 피처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 개 한번 눌러볼 거예요. 여기 하나 1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하나 넣어줄까요? 2 그 다음에 3 다음에
4, 다음에 여기가 5 하나 눌러볼까요? 5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고 저장해주고 편집 모드 꺼줍니다. 그렇게 되면 도착점 정리가 되고요. 출발점 스타일 복사하셔가지고 도착점 스타일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를 심볼만 색만 좀 바꿔볼까요? 여기 채우개 색상을 빨간색으로만 해주셔서 출발점이랑 다르게 설정해줍니다. 1, 2, 3, 4, 5 그다음에 출발점 1 해주시고 이제 리스트 코스트 패스 수행 가능합니다. 공간 처리 툴박스에 가셔서 아까 검색해 놓은 리스트 코스트 패스 툴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코스트 레이업 선택을 해라. 마찰 계수 예산 넣어주시고 코스트 레스터 밴드에 밴드 1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겠죠. 엔드 포인트는 도착점 해주시고 실행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진행이 되고요. 네, 이렇게 나왔고 마찰 계수 레스터 파일 꺼주시고 도로 정보 일단 켜주시고 OSM 스탠다드 아까처럼 회색 쪽 투명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해주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도로랑 조금 비슷해가지고요. 아웃풋 리스트 코스트 패스 결과물을 초록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펙트 니온 파일의 색상을 초록색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효과를 색상을 외부 글로우를 초록색으로 바꿔주시고 OK 눌러주시고 어플라이 눌러봅니다. 네, 조금 두꺼워가지고요. 조금만 줄여주고 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시작점이 1인 공간에 3까지 가려면 요렇게 통해서 D를 통해서 가고요. 1에서 4까지 가려면 요렇게 D를 통해서 가네요. 그 다음에 5까지 가려면은 이 도로를 건너서 그 다음에 요쪽 도로를 건너가지고 쭉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까지 가려면 어때요? 여기 이 공간을 하향청사 부분을 건너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산성산을 가려면 얘네들이 바로 직진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 피처 생태 경로 해주시고 5179 해주시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스타일 복사해주시고 스타일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아웃풋 이건 없어도 되니까 삭제 해주시면 생태 경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 여기 이런 부분들 있죠? 요런 도로를 건넌다든지 그다음에 요 도로에 건널 때 무조건 그 로드킬 사건이 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생태 통로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태 통로 만들어주고
건물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군의 건물 자료 한번 가지고 올게요. 자, 단순 채우기에서 이거 그레이 3 필 넣어주시고 색깔 조금만 진하게 해줄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요? 이렇게 지나가는 골목에 요런데 요런 여기 이 부분 그다음에 여기 여기 선택을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나 이 부분 그다음에 추가 Shift 눌러서 요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요렇게 생태 통로가 갈 거니까 어때요? 여기에 뭔가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죠. 건물들에서. 여기도 뭐 건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런데 건물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런 건물들 무조건 이제 야생동물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요런 건물들도 마주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요 건물 그다음에 요 건물 경로를 따라가면은 이게 아니네요. 이 건물 초록색을 따라가야 되죠? 초록색 따라가면은 네, 이 정도 건물들이 선택이 됐고요. 이 건물들은 어때요? 옥상 녹화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해줘야 되겠죠? 생태 통로가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우클릭 해주셔서 내보내기,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셔서 탐색창 여셔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옥상 녹화 전략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5179 해주시고 우클릭 해주시고 여기는 단순 채우기 하는데 핑크색으로 두셔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로드킬을 조심해야 할 도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벡터 중첩에 가셔서 라인 교차 영역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입력 레이어 도로 정보 넣으시고 레이어 교차 분석 생태 경로 넣으시고 UGR 입력 필드에 전체 선택 해주시고 이것도 전체 선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주시고 실행 눌러볼까요? 누르면 어때요? 교차 포인트만 이렇게 뜨게 되죠. 임시 파일이니까 내보내기 하셔서 생태 통로 우선 설치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고요. 임시 파일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속성 테이블을 열면은 네, 모든 게 잘 들어왔네요. 네,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별로 좀 색깔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 출발해서 여러 개의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 통로 더블 클릭해 주셔서 여기 분류값 사용을 해주시고 값을 엔드 포인트 넣어주시고 분류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OK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뜨게 되네요. 라벨링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라벨, 단일 라벨, 엔드포인트 넣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아이고, 버퍼를 안 줬네. 그래서 안 보여. 이렇게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도착점 출발점 꺼주시고 행정구역도 약간 검정색으로 심볼을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주시고 조금만 실선이 아니라 1.3선으로 바꿔주시고 해주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네,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옥상녹화 전략 건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통로 우선 설치 위치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5, 0이 되니까 잠깐 도착점이 이게 0이 1번이거든요. 잠깐 속성 탭을 여셔서 기존 필드 업데이트 잠깐 엔드포인트 하시고 필드 값에 엔드포인트 해주시고 1 해주시고 OK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다시 더블 클릭 해주셔서 모두 삭제 해주시고 엔드포인트 분류 해주시면 네 제대로 됐네. 0이 사라지고 1씩 더해줬습니다.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1번 가는 루트에서 걸리는 생태통로 설치 우선지역 그 다음에 우선지역 2번 우선지역 3번 우선지역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공간은 이 공간이겠죠. 계속 걸리니까. 그 다음에 2개가 걸리는 공간들 1, 2, 3, 4 이런 공간들을 차례차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로드킬이랑 그 도로랑 교차되는 지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생태 통로를 어디서부터 우선 설치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변의 건물들을 이용해서 생태 통로에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를 설치를 해서 생태 통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토지 피복을 겹쳐지다 보면은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아니면 산림인지 아니면 논인지 밭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설치하는 공간에서 어떤 생태 통로 형태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는 아마 주변 토지 피복을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하시면은 좋은 레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생태 통로 분석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여러분 잘 분석하셔서 각각 대상지에 맞춰서 생태 통로 분석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